진단 기준을 넓히니까 당연히 그 많은 사람이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뒤로 DSM은 계속 자폐 진단 기준을 넓히는 방향으로 나가요. 그래서 DSM-4가 통과되고 나서는 10,000명 중에 150명. DSM-5 지금 현행 DSM에서는 10,000명 중에 170명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를 홍역볼거리 풍진 백신을 맞아서 자폐증이 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슬라이드만 보면 바로 아니라 홍역볼거리 풍진 백신은 홍역이 63년, 볼거리가 67년, 풍진이 69년, MMR 백신, 복합 백신이 71년에 나왔어요. 근데 자폐증 유병률이 뛴 거는 그거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네. 그래서 자폐는 뭐냐? 지금 현재의 정의는 이거예요. 자폐는 스펙트럼이다. 부모한테 애정을 표현하고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일상이 동일하지 않아도 화내지 않고 냄비 뚜껑 돌리지 않는 자폐도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네. 이렇게 폭넓게 정의한 이유는 뭐다? 이렇게 폭넓게 정의를 해야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사회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철학을 깔고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좀 생겨요. 그러면서 그때 그 비슷한 시기에 레인맨이 나옵니다.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자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생각들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자폐가 널리 알려지니까 이전까지는 자폐라는 말이 뭔지도 몰랐어요, 아무도. 근데 갑자기 이게 알려지니까 이제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저거 낫지 않는 병인데 평생 저 애들한테 팔아먹을 수 있는 뭐가 없을까? 라고 이제 당연히 그런 쪽으로만 머리가 발달하는 인간들이 있죠. 네, 그래서 비타민 C를 왕창 먹어라, 비타민 D를 왕창 먹어라,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면 평생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게 수도 없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주목받으려고, 내가 자폐증의 원인을 찾아냈어. 라고 해서 또 등장하는 사이비들이 또 막 등장해요. 그래서 무슨 백신이 뭐 문제다, 무슨 수은 때문이다, 그 백신에 들어있는 수은이 문제다, 아니다, 환경오염이 심해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환경 독소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부모들이죠. 예. 이게 옛날에는 없던 병인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생긴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 갑자기 많이 생기는 이유는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단 기준을 넓혔기 때문인데 이제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10년 전에만 해도 10,000명에 4명이었는데 10년 만에 이게 10,000명에 70명 이게 말이 되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자폐 부모는 저도 그런 걸 겪어봤지만 너무나 자책을 하게 돼요. 자식이 장애가 있으면 부모는 자기를 굉장히 자책하게 돼요. 자기 일생을 막 끝도 없이 피드백해요. 끝도 없이 플래시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때 뭘 잘못했으면 내가 애를 임신했을 때 맥주를 그때 안 먹었어야 되는 데부터 시작해서 얘가 숙제를 안 했을 때 화를 내지 말았어야 됐는데 학교를 옮겨줬어야 됐는데 7살에 학교를 안 보냈어야 됐는데 수도 없는 후회를 해요. 근데 아이는 낫지 않아요. 너무 부모로서는 죄책감이 들고 무력감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뭔가의 그 책임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누가 옆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환경이 문제다라는 거는 주로 이제 그런 부모들이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의학 쪽에서는 생의학적 치료법이 뭐 기능의학이라고 요새 또 막 또 그 붐입니다. 뭐를 먹으면 좋다는 거예요. 예, 무슨 영양소를 먹으면 좋고 뭘 먹으면 좋고 그런 겁니다. 자폐 아무 도움되지 않아요. 어떤 영양소 도움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해는 가죠. 답답하고 예,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걸 믿는 건 이해는 가요. 그런데 이런 게 해롭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해로워요. 아예. 네, 요거는 이제, 이게 뭐 단적인 예죠. 이게 자폐가 백신 때문에 생긴다는 괴담이 퍼진 다음부터 이 백신을 안 맞아서 이때 백신이 나왔는데 63년에 이때 뒤로 홍역이 이렇게 유병률이 뚝 떨어졌는데 여기 그 조그마한 표에 보시면 최근 들어서 홍역이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백신을 부모들이 불신해서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네. 이게 당장 이런 기과학적인 얘기에 끌려다니면 오히려 피해를 본다는 거죠. 예, 왼쪽에 있는 이 남자가 앤드류 웨이크필드라고 의사예요. 소아과 의사입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홍역 볼거리 풍진 MMR 백신이 자폐를 일으킨다라는 걸 주장해가지고
유명 인사가 됐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게 이제 다 거짓말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슨 변호사들하고 짜고 그 제약회사에서 돈을 좀 뜯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형편없는 인간이죠. 근데 지금도 깜빵에도 안 가고 영국에서 의사 면허는 뺏겼어요. 뺏겼는데 지금도 미국에서 이렇게 잘 삽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끔 유튜브에 뭐 백신이 문제야, 뭐 나쁜 놈들, 뭐 제약회사 나쁜 놈들, 의사들 나쁜 놈들 이런 말만 하면서도 재벌처럼 살아요. 이 옆에 있는 여자가 여자친구예요. 호주의 유명한 모델이라고. 세상 사는 법이 되게 많죠. 네, 근데 한편으로 과학적으로, 야, 이런 비과학적인 얘기가 판치는 건 너무 우리한테도 손해다. 과학적인 연구, 왜 자폐 연구는 안 하냐? 에? 과학적인 연구를 좀 해보자. 왜 안 하냐? 연구비가 문제구나. 그래? 연구비가 문제라면 우리가 모아서 과학자들한테 연구비를 대주자. 이런 운동이 막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미자폐증 연구연합, 그다음 당장 자폐증으로 안치하자. 이게 구호가 아니라 단체 이름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양대 산맥이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오티즘 스피크스라는 단체가 생기면서 이 단체들을 전부 흡수해버려요. 이 오티즘 스피크스는 누가 만들었느냐? 이 사진에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그 대머리 아저씨, 이분이 밥 라이트라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재벌이죠. 그 미국에 보면 NBC 방송이라고 있어요. 아주 뭐 메이저죠, 메이저. 그 언론 재벌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을 손에 쥐고 있고 돈도 엄청나게 많아요. 벌써 트럼프랑 사진 찍은 거 보면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오티즘 스피커스를 만들어. 이 사람이 손자가 자폐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이 사람이 이제 엄청난 운동을 벌이죠. 네. 또 뭐 이렇게 정치계에도 친분이 있고 뭐 막강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오티즘 스피커스를 가지고 이제 자폐를 알리는 운동을 한 뒤로 이제 자폐의 날이 제정되고 그 자폐의 날, 자폐를 상징하는 이 색깔이 이렇게 파란색이거든요. 블루라이트를 키자. 그 자폐의 날에. 그래서 이제 여기 사진에 나온 게 덴마크 왕궁이랍니다. 네, 이런 데서도 이렇게 블루라이트를 켜서 자폐인을 축복하고, 백악관이죠. 여기도 블루라이트를 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널리 확장이 돼요.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은 자폐인? 걔네들 바보 아니야? 그 지적장애 아니야? 뭐 어디 열등한 거 아니야? 우리가 우리도 바쁜데 돌봐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해요. 예. 이제 그래서 그런 의식을 우리가 어떻게, 어, 대처해야 되나,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장애를. 이제 그렇게 해서 신경다양성 운동이라는 게 펼쳐집니다. 이분이 템플 그랜딘이라는 분이에요. 자폐인은 열등하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템플 그랜딘은 천재예요. 천재고, 그 동물 축사를 디자인하는데 전 세계에서 탑이에요. 네, 거기다가 교수예요. 논문도 수도 없이 썼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 탑이에요, 탑. 이 양반은 어떤 동물 축사나 뭐 이런 거를 개발할 때 무슨 설계도 이런 게 필요 없대요. 그냥 딱 머릿속에 그리면 따르륵 하면 이 부분에서 소가 나가다가 문제가 생기겠네 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머릿속에서 붙여요. 그리고 생각이 끝나면 도면에다가 쫙 그리면 끝이에요. 네, 완전 천재죠. 근데 이 사람이 자폐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은 뭐가 특이하냐? 그때까지 자폐인은 말을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은 말을 잘해요.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네. 말을 못하면 교수가 될 수 없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전면에 나서서 자기가 자폐인으로서 살아온 자기의 경험을 생생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자폐인이 옆에 가서 이름을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고 뭐 대답도 안 하고 그런다고 해서 무시한다고 저 또라이라고 저 성격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욕을 하지만 사실 자폐인은 그게 아니다. 자폐인이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게 아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감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다. 그래서 어떤 음식은 먹을 수가 없고 어떤 옷은 입을 수가 없고 어떤 소리는 들을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사람보다 동물한테 더 깊은 유대감을 느낀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성공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고와 기억이 시각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그냥 머릿속에 그냥 눈앞에서 보듯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그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는 자폐인이고 자기가 회복된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회복된 게 아니고 나는 그냥 다만 이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운 거다. 그리고 나 같은 자폐인이 굉장히 많은데 보면은 부모 중에 다수가 기술 분야의 재능을 갖고 있고 자폐인도 실제로 기술 분야의 재능이 있지만 좋은 교육 기회를 못 누렸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퇴화하고 뒤처진 상태로 평생을 살아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인류의 유전자에서 자폐증이라는 거를 완전히 없앤다면 당신들은 그걸 없애고 싶겠지만 그걸 없앤다면 오히려 우리 인류가 위기에 처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굉장히 뛰어난 과학적인 성취, 예술적인 성취 이런 것들이 사실 뭐 남들하고 어울려서 지내고 뭐 이렇게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게 아니잖아요. 보면 뭐 굉장히 독특한 괴짜인 사람들이 이뤄내는 게 많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게 자폐 유전자 때문에 그런 성향을 갖게 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폐인이 그늘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자폐인을 이해를 하게 해줬을 뿐 아니라 자폐적 지능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자폐라고 하는 현상이 우리 인류의 유전자 속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거였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얘기를 이제 그런 생각에 불을 붙인 거죠. 자폐성 지능 그러고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옛날 과거 역사를 보면 집중력이나 계산 능력이 특이할 정도로 뛰어나고 사고와 기억이 시각적인 성격을 띠고 작동하고 테슬라가 그랬다 그래요. 테슬라. 그다음에 실용성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외골수로 뭐 계속 그 일에 하고 또 동물이나 사물에서 공감을 느끼고 종교적인 체험을 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창조성이 원천이잖아요. 그게 자폐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역사를 보니 이게 헨리 캐번디쉬라는 분인데 현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죠. 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칠판에 뭐 써놓고 계신 분은 폴 디렉이에요. 노벨상 수상자죠. 그 아래에 있는 분이 에디슨하고 어깨를 나란히 했던 니콜라 테슬라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게 뭐 휴고 건스백 뭐 이런 분들 하여튼 유명한 굉장히 괴짜였던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자폐인이었을 것 같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템플 그랜딘이 나온 뒤로 버벌한 자폐인들, 말을 할 수 있는 자폐인들이 계속 그 뒤를 이어서 나옵니다. 네, 이게 다 자폐 진단을 넓혔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자폐인이라고 진단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굉장히 특이한 또라이라고 생각했겠죠.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자폐 진단을 받고 나니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그 중에서 이 사람들이 자폐인을 대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짐 싱클레어 이분도 자폐인이에요. 이분은 우리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자식이 장애가 생기면 특히 자폐 같은 장애가 생기면 나는 정말 건강하고 활발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원했는데 내 아이는 그렇지 않다. 내 아이는 저 안에 어디엔가 있을 거다. 나는 내가 그리던 사랑스러운 아이를 잃어버렸다라는 상실감을 갖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모습이 나다는 거예요. 나를 이 모습 그대로 존중하고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어디로 가지 않았어. 이게 나야 라고 주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디 싱어 이분도 자폐인이에요. 이분도 자폐인인데 이분은 이제 그 심리학자죠. 그래서 이분이 신경다양성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게 인간의 뇌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양성이 사실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자폐라고 하는 것을 뭐 자폐인은 열등하고 비자폐인은 뭐 더 우월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자폐인은 어떤 뇌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측면이 좀 덜 발달한 대신에 또 어떤 다른 측면에 있어서 더 발달해 있고 우리가 비자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자폐인이 갖지 못한 부분에서 특별히 발달해 있지만 자폐인이 가진 어떤 능력은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인간의 뇌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는 차원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거죠. 네, 우리는 누구나 다 아주 독특한 하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 자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은 못해요. 말은 못해도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말을 못해요.
근데 이분들이 인터넷은 기가 막히게 써요. 네. 그래서 게임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폐인들. 부모님들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인터넷이 등장하고 나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막 모여요. 그래서 자기들 카페도 만들고, 뭐, 네트워크도 만들고, 뭐, 게시판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말은 못해도.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걸 통해서 활발하게 자기 의견들을 모으고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하면서 국제 자폐층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선언을 합니다. 자폐인을 덜 자폐적으로 만들거나, 완치시키거나, 자폐인이 아닌 사람과 구별되지 않도록 만들거나 향후 자폐인이 더 이상 태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하지 마라. 그거는 자폐인으로서 우리 삶을 비하하고 깎아내리는 것이다. 네, 그래서 유명한 구호가 등장하는 거죠. 우리를 빼놓고 우리에 대해서 함부로 결정하지 마라. Nothing about us without us. 유명한 구호가. 이제 자폐인 스스로 축복하자. 아, 우리는 축복해 마땅한 존재야. 우린 자랑스러워. 네, 이런 거를. 네. 그래서 이분이 그 아린 에이만이라는 분인데 이 사람도 자폐인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자폐 운동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성공한 가장 큰 비결은 연대였어요. 다른 장애인 단체하고 다 연대를 했어요. 그 연대의 중심점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유명해져가지고 오바마 행정부 때 그 장애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높은 심의기구에 들어가요. 당사자로. 네. 그러니까 자폐인으로서. 네.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